안녕하세요. 문화줍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알베르 까뮈에 대한 내용은 이방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47년에 초판이 발행된 까뮈의 대표적 페스트는 1960년까지 65만 부가 판매된 당시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알베르 까뮈가 작가로서 세계적 명성을 얻게 해준 작품이죠. 북아프리카의 프랑스 식민도시 오랑시에서 페스트라는 극악한 전염병이 퍼진다는 설정인데요. 전염병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요즘 한 번은 읽어볼 만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페스트가 나치즘을 상징한다는 해석도 있긴 합니다만 이 작품은 그 자체로 읽고 해석해도 무궁무진한 재미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 소설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우 짧은 3부를 제외하면 기승전결이 명확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소설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교본이 될 만해 보입니다. 오랑시 사람들은 전염병 앞에서 어떻게 살아냈는지 지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베르나르 리유라는 의사인데요. 그는 소설 속에서 사건을 서술하는 서술자이기도 합니다. 오랑시의 공무원인 그랑이란 남자가 등장하죠. 리유와 그랑은 페스트에 대항하여 갖은 고생을 합니다. 장타루라는 사람도 등장하는데 보건대를 조직하는 인물입니다. 오랑시에 취재차 왔다가 페스트로 인해 도시가 봉쇄되면서 어쩔 수 없이 주저앉게 된 기자 랑베르도 등장하죠. 페스트 국면에서 물자 밀수로 이득을 보는 코타르도 있습니다. 이 도시의 신부인 파늘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1940년대 북아프리카 알제리 지역에 있는 당시 프랑스 식민도시 오랑이라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평온한 삶을 살아가던 오랑시에 어느 날 곳곳에서 쥐가 죽어있는 것이 발견되기 시작하죠. 의사인 베르나르 리유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쥐의 사체가 발견되는데 수인은 누군가 장난을 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쥐의 사체는 날이 갈수록 도시 곳곳에서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죠. 어느 날 리유에게 랑베르란 이름의 기자가 찾아와 오랑시에 낙후된 위생 여건을 취재하려고 하는데 리유는 쥐들의 떼죽음을 취재하라며 돌려보냅니다. 한편 리유가 사는 아파트의 수의 등 노약자들이 의문의 병으로 사망하기 시작하는데 리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시청 공무원 그랑에게서 연락을 받죠. 그는 자기 이웃인 코타르란 남자가 목을 매려고 한 것을 발견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이 일로 리유는 코타르를 알게 됩니다. 도시에 페스트로 추정되는 전염병이 퍼져가면서 리유는 시 보건당국에 조치를 요구하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당국은 병이 점점 퍼지자 도시를 폐쇄하기에 이르죠. 당국의 조치에 시민들은 불안함과 우울함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도시에는 정적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 리유를 찾아왔던 기자 랑베르는 자신은 오랑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방인이라며 도시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죠. 그는 폐쇄된 도시에서 물자를 밀거래해 이득을 취하고 있는 코타르와 접촉해 경비대원을 포섭, 몰래 도시를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한편 장타루라는 사람이 리유를 찾아와 자원봉사자들을 모아 보건대를 조직해 돕겠다고 나서고 리유는 이를 반갑게 맞죠. 이 와중에 파늘로 신부는 불안에 떠는 신도들에게 페스트는 세상의 타락에 대한 징벌이라고 설교하며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합니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더위와 페스트는 더욱 극성을 부리고 랑베르는 도시를 빠져나가는 것이 여의치 않자 보건대에 합류하죠. 8월이 되어 한여름이 오자 더위와 페스트로 인해 시민들은 지쳐가고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감으로 동요하는 한편 무기력에 빠져들어갑니다. 9월에 접어들어서도 페스트의 기세는 쉽사리 꺾이지 않고 리유를 포함한 의료진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한편 사람들은 페스트 관련 소식에도 점차 무뎌져 가기만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페스트로 인해 이득을 취하고 있던 밀수업자 코타르는 신이 나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보건대에 합류한 기자 랑베르는 리유를 열심히 도우면서도 여전히 오랑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는 리우와 함께 지내고 대화를 나누면서 홀로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랑시 판사의 아들인 소년이 패스트로 인해 사망하고 이 모습을 지켜본 리우는 함께 있던 파눌로 신부와 질병이 신의 징계가 맞느냐며 언쟁을 벌입니다. 파눌로 신부도 보건대에 합류하고 신도들에게 끝까지 질병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설교하기도 하지만 그도 곧 패스트에 감염되어 사망하고 맙니다. 얼마 후 리우와 타루는 시 외곽에 설치된 수용시설을 둘러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해수욕을 하며 우정을 쌓죠. 하지만 그들의 처지는 변하지 않았고 결국 시 공무원인 그랑마저 패스트에 걸리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집니다. 한편 겨울이 다가오면서 패스트의 기세도 서서히 수그러들고 떼죽음을 당하면서 자취를 감췄던 쥐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죠. 사망자도 줄게 되면서 시민들은 활기를 되찾아가는 한편 전염병 국면에서 이득을 취하던 코타르는 우울해합니다. 그는 리우를 찾아와 패스트가 종식되더라도 일상생활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하죠. 이 와중에 타루가 패스트에 걸려 고통을 받다가 서서히 죽음을 맞고 리우도 다른 도시에서 요양 중이던 아내가 끝내 사망했다는 전보를 받습니다. 얼마 후 패스트는 완전히 종식되어 사람들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는데 코타르는 사람들에게 총질을 하다가 체포되죠. 패스트의 종식을 바라보는 리우는 언제고 패스트와 같은 질병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설에서는 전염병에 직면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과 전염병에 대항하기 위한 연대를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자 서술자는 베르나르 리우라는 의사이긴 하지만 사실 이 작품은 패스트라는 전염병 앞에선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리우는 방역의 일선에 서 있는 의료인의 모습을, 그랑은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랑베르는 취재차 오랑에 들렀다가 출입이 통제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눌러앉았고 타루는 평범한 일반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한편 파늘로 신부는 성직자로서 전염병이 신의 심판이자 징벌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신앙인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오랑의 패스트가 퍼지기 시작할 때 이들은 각자가 처한 위치와 상황에 따라 제각기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리우와 그랑은 각각 의료인과 공무원으로서 방역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지만 랑베르는 도시에서 어떻게든 도망치려 하는 등 저마다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패스트의 상황이 악화, 고착화될수록 이들은 다 같이 연대하여 패스트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리우와 그랑 외에도 타루는 주도적으로 보건대를 조직하고 랑베르와 파늘루도 여기에 참여하여 함께 질병에 맞서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단합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패스트라는 초월적인 장벽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공동의 운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자 개인의 운명이란 더 이상 없었고 패스트라는 집단의 역사와 모두가 똑같이 느끼는 감정들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강력한 질병 앞에서 인간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었고 실존에 대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개개인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흔히 공동의 적 앞에서는 일체감과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소설에서는 이런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죠. 어떻게든 오랑을 탈출해 혼자라도 살아보려고 했던 랑베르가 남으며 한 이 말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에 직면한 우리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겪을 만큼 겪어보니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가 여기 사람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다음으로 패스트는 사실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랑시는 무려 1년 동안이나 패스트로 인해 큰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그것이 종식되고 난 후 사람들의 기쁨은 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즐거움에 겨운 오랑 시민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스트 국면의 최일선에서 갖은 고생을 겪으며 싸워온 주인공 베르나르 리우는 기쁨보다는 냉정한 반응을 보이죠. 도시로부터 들려오는 환희의 함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리우는 이 기쁨이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패스트균이 지금은 물러나 있지만 여기저기에 숨어 있다가 언제고 다시 창궐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제시하며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마무리 같은데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나서 만약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을 자세히 읽다 보면 작가 알베르 까미가 왜 이렇게 소설을 마무리 지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패스트는 물론 무서운 질병이긴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수하게 만나는 어려움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작품의 말미에 리유에게 진료를 받는 한 노인 환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데 말입니다. 패스트란 대체 무언가요? 인생인 거죠. 바로 그거죠 뭐.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왔고 또 만나게 될 것인데 패스트는 그중 하나이므로 그것이 종식된 것이 지속적인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스트가 언젠가는 다시 오리라고 보는 리유의 생각은 형태는 다를 수 있어도 패스트 정도의 어려움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패스트 또는 현실의 코로나19 같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느껴지는 것들도 결국 인생의 수많은 난관 중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닐까요? 패스트의 발생에도 종식에도 담담한 반응을 보이는 리유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타르의 총질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패스트라는 공동의 적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여 맞서는 모습을 이 소설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등장인물 중 예외가 있다면 바로 코타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희비의 쌍곡선은 다른 사람들과 정확히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 소설은 패스트 이전의 평온한 일상, 패스트의 발병, 심화, 회복이라는 단계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스트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상, 불행, 더 불행, 회복의 감정선을 보인다면 코타르는 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패스트가 종식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와중에 군중을 향해 총을 난사하기까지 하죠. 기본적으로 코타르가 패스트의 종식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불행하게 받아들인 이유는 그가 패스트 국면에서 이익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코타르는 호황을 누렸고 여기저기 버린 자잘한 투기들은 그를 부자로 만들고 있었다. 때문에 이 소설에서 코타르의 존재는 모든 사람이 고통받는 와중에도 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타르가 그동안 취했던 이득이 상실하는 것만으로는 그가 기뻐하는 군중을 향해 총질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불충분하죠. 분명 그에게는 이득의 상실 외에 패스트의 종식이 상징하는 더 큰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알기 위해서는 작품의 초반 그의 등장 장면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타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 때문에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패스트의 종식은 괴로웠던 이전의 삶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고 도저히 이를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패스트가 이 도시에 그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을지 그리고 모든 일이 예전처럼 그러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시작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코타르에게 있어서 패스트의 종식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패스트로 인해 받던 이득을 상실하는 것이 싫었다기보다는 괴로웠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기 두려웠던 것이고 때문에 사람들에게 총질을 해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 패스트 줍줍이었습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는 작품 속 모습에 놀랍기만 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 앞에서는 동서고금의 모든 인간이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죠. 이 소설의 5장에서 패스트가 종식된 이후의 기쁨이 빨리 현실로 나타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문학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